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이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 먼저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죠. 그런데 단순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앞뒤 분간을 안 하고 미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땅을 치고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를 하죠.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의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은데요. 저희는 8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처음 만난 건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이미 돈을 벌고 있었고요. 남편의 첫인상은 좋았어요. 잘생긴 편에 속했고 성격도 착해서 첫 만남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 만난 날 헤어질 때쯤 사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3년 후에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비싼 곳에 가고 비싼 거 먹으러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저도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거든요. 조금 검소한 거에 가까운 커플이었죠. 저희는 커피숍을 가기보다는 자판기나 편의점 커피를 마시며 걷는 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비싼 식당에서 기분을 내기보다는 멀어도 싸고 맛있는 집을 찾아다녔어요. 남편이 공부하느라 매일 만나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1번 아니면 많아야 2번 만나곤 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만나면 즐거웠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남편을 만나는 걸 반대했어요. 데이트할 때 비용을 다 제가 내는 것도 그렇지만 친구들이 언제 합격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합격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 헤어지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3년 만에 남편은 임용고시에 합격하였어요. 남편하고 저는 합격 발표를 듣고 아주 기뻐서 울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네요. 그리고 5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도 결혼은 일찍 하는 것보다 연애하면서 충분히 즐기다 하자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 남편은 보탤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잘 사는 편이 아니어서 도와줄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기는 했지만 남편이 일하는데 왜 돈이 없지 싶었죠. 그래서 월급을 타는데 왜 돈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월급을 시어머니께 다 드리고 용돈을 타서 쓴다고 그제야 이야기하더군요. 임용되고 나서도 데이트할 때 돈이 없다고 안 쓰길래 월급 타서 뭐 하는데 그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와 결혼하려고 돈 모은다고 했는데 실상은 부모님 다 드렸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동안 부모님이 키워주신 보답으로 그때까지 받은 월급 드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있었을 때인데 저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은 건가? 저 남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나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제야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다시는 저한테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용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3천만 원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시댁이 그렇게 나오니 정말 결혼의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모은 돈이 6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은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딸 결혼식에 어느 정도 보태주실 여유는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안 그래도 된다고 거절했어요. 도리어 제가 가진 돈에서 3천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다 부모님 드렸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두고 보자. 남자가 여자보다 무조건 더 많이 해야 해. 이런 마음으로 그랬다기보다는 반반 결혼을 해야 서로 부담도 없고
서로의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3천만 원 해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별말 하지 않았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6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무리해서 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일단 월세로 집을 구했고 다른 자리도 진짜 필요한 것만 장만했어요. 몇 년만 고생하자 싶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좋아서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하고부터는 남편의 월급을 제가 관리했으니까 그 뒤로 돈에 관한 불안은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에는 명절 때나 생신 때 가는 것 이외에는 연락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결혼 전에 남편한테 시댁에 잘하는 거 바라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했거든요. 결혼하고 저희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요. 남편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고 대출 조금 껴서 빌라를 매매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사하는 날 감개무량 하더군요. 밤에 남편과 축하주 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서로 위로하며 저희끼리 자축했네요. 그런데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이중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저를 속여왔더군요. 남편에게 숨겨둔 내연녀가 있었어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늘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날은 정말 운이 좋았던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친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는 돈을 갚는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빌려준 건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갚는다는 이야기를 하니 꼭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또 점심때 부서 직원들끼리 점심 내기 사다리를 탔는데요. 9분의 1의 확률로 제가 공짜밥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친정엄마가 근래에 부쩍 기운이 없어 하셔서 그 전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친정엄마가 전화로 이야기하더군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 앞에서는 별일 없을 거라고 걱정 안 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의 연속인 하루였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것도 바로 집 옆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만 거예요. 저는 평소에 내리던 정류장보다 한 정거장 전에 내렸어요. 회사 동료가 그러는데 자기는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버스에서 일부러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한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여유 있게 나오니 지각할 염려도 없고 운동 효과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일부러 운동할 시간을 안 잡아도 되고 무엇보다 좋다고 하더군요. 하긴 저도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막상 운동을 하려면 뭘 해야 할까? 일 끝나고 피곤한데 내일부터 하자. 이러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동료의 말대로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길로 걷는데 남편을 본 거예요. 거기 모퉁이만 돌면 바로 집이었어요.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죠. 여자는 화가 났는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남편은 검지손가락만 세운 채 한 번만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또 두 손을 모으더니 싹싹 비는 모양새이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았어요. 한 번만 했다가 빌다가, 한 번만 했다가 빌다가 남편이 이런 행동을 반복했어요. 조금 뒤에 여자가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더군요. 아마 여자가 남편을 용서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를 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당장에 가서 두 것들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요. 그러다 두 사람은 그 여자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린 거였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와서 일단 물을 한 잔 마시고 마음을 진정하려 했지만 잘 안 되더군요. 도대체 남편이 뭘 잘못해서 그 여자한테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 이유밖에 안 떠오르더군요. 그래요. 남편은 바람핀 거였어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군요. 먼저 절대 바람 안 폈다는 소리 못하도록 남편이 빼도 박도 못할 틀림없는 증거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비밀로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친구를 만나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전화 왔길래 편하게 놀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11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뭐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집에 오자마자 바로 씻고 잠을 자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니 가관이더군요. 그 여자와 하루에도 전화를 수십 통씩 하고 문자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받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남편이 방심하고 있었는지 한 번도 안 지운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고 지금껏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더군요. 그 여자와는 3개월 전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처음 만난 거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관심이 있으니 만나자고 들이댔더군요. 그 여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기 싫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불화가 있어서 이혼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발거 중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거짓말을 하였고 그 여자는 그 말을 믿고 만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혼을 안 하니 여자가 화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집 앞에서 여자는 화를 내고 남편은 빌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날 뒤로 조금씩 남편 모르게 불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이 기막힌 짓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는 기가 막히게도 혼인신고서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걸 들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남편은 잔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잠은 안 자고 방에서 불을 끄고 그 여자와 문자를 하고 있었나 보더군요. 제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 놀라서 휴대폰을 허겁지겁 감추더라고요. 저는 누워있는 남편에게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네가 사람 새끼냐? 야,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짓거리 하고 싶으면 먼저 나랑 이혼부터 해. 라고 했더니 남편은 갑자기 돌변하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남의 꼴 그렇게 뒤지냐? 부부끼리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너 사생활 침해야. 사생활 침해하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랐어? 이러는데 정말 이 자식이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맞나 싶더군요. 무식한 게 어디서 사생활 침해라는 단어를 듣긴 들었나 봐요. 하지만 경우에 맞게 써야지 이럴 때는 쓰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야, 이게 무슨 사생활 침해냐? 아, 네가 바람핀 게 사생활이냐? 그렇다면 내가 네 사생활 좀 침해할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 나 말고 딴 여자랑 결혼하냐? 그래,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다. 아는데 당당한 남편의 모습에 조금 당황했어요. 뭘 믿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정말 그 여자에 미쳐서 아무것도 안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더라고요. 야, 너 진짜지? 이 여자와 결혼할 거지? 나 못 믿겠으니까 나 녹음 좀 해도 되냐? 그래,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네가 녹음하라고 했으니까 녹음한다. 뭐라고? 너 나 말고 이 여자와 결혼한다고? 그래, 나 너 말고 이 여자와 결혼할 거야. 어떻게 나와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와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제 하면 되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너랑 나랑 아직 부부야. 그런데 지금 네가 바람을 피면 그게 불륜이고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 못 배웠냐?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내가 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 있어?
아는 거예요. 아, 진짜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해도 되나 싶더군요. 야, 꼭 그 여자 그 짓거리를 하는 것만 바람 피웠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 네가 네 입으로 다 이야기했잖아. 그런 것도 네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로 충분하거든. 이제 잘 알겠니? 남편은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단 1도 없었죠. 다음날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동안 모았던 증거를 보여주자 변호사님이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내 아들이 선생님인데 네가 한 번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아들 데리고 살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너도 내 아들 때문에 편하게 살았잖아. 이러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랐네요. 평소에 아들 부심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자주 왕래가 없었기에 그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몰랐죠. 그 부모의 그 아들이었어요. 저도 돈 벌거든요. 잘난 아드님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아드님 되게 잘난 줄 아시는데 별거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짓 했으면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지 부모가 돼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나요? 라고 쏘아 붙이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거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저의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 그래서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남편은 교직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도 걸었네요. 그 여자는 찾아와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래도 자기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뻔뻔한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학교에서 잘리자 그 여자는 남편 곁을 떠나가더군요. 그걸 보니 뭐 때문에 그 여자가 남편을 만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혼 결정이 났는데요.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고 위자료도 받게 되었네요. 상간녀 소송도 끝나서 그 여자한테 위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남편과 끝이 맺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니 남편과 결혼할 때 생겼던 문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제 발등은 제가 찍은 셈이네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말았어야 했는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래도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끝이 나서 다행이라고 위안 삼고 말려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에 미쳐 바람펴서 결국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 물고 학교도 잘려 백수가 되었네요. 이제 그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게 생겼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지만 더 이상 후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조차 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바람을 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결혼 한 번 실패한 거는 흠도 아니라고 하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사연을 올리게 되었으면 좋겠네요.